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골든벨을 울려라! 안녕하세요. 스타 골든벨 진행의 도지혜입니다. 간밤에 이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오늘 개인들의 또 그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시장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과 관련돼서 오늘도 시장을 움직였던 특징적인 종목들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해 주실 저희 전문가님들 끝까지 따라와 주시면 시장의 인사이트를 얻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차게 출발을 좀 해볼 텐데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금종욱, 김선윤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까지는 제가 웃으면서 방송하기 조금 그랬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오늘 또 반등이 나와줬으니까 웃으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낙폭이 좀 컸다라고 네.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컸다라고 생각했고 미국장이 좀 빠졌을 때 우리나라 시장은 어느 정도 선 반영되지 않았나 싶기도 했고 연준 의장의 뭐 발언에 따르면 이제 두 번의 이제 금리 인상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그거는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거밖에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테슬라가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뭐 그만큼 또 많이 올라갔지 않았나 그런 맞아요. 생각도 해요. 그래서 네. 뭐 오늘 상승이 저는 좀 기술적 반등 정도로는 예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우리나라 시장은 월요일부터 계속 주구장창 좀 밀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 번에 좀 반등 타이밍이 나온 게 아닌가 또 생각 좀 들었는데 제가 일단 일봉상으로 봤었을 땐 또 의미 있는 자리에서 지지가 나올 만한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오늘 또 미국장을 또 봐야겠죠. 그러고 네. 나서 또 다음 주 또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저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렇게 좀 숨고르기 장세했었을 때 좀 상승했다가 좀 조정을 받는 좋은 종목들은 좀 담아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뭐 금리 인상 뭐 이제 뭐 두 차례서 남았다라고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거든요. 이미 뭐 올릴 만큼 올린 데다가 두 번 더 올린다고 뭐 별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이제 뭐 걱정하는 게 경기 침체잖아요. 네. 그런 시그널들은 아직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상승 랠리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반등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으로 좀 해석이 되지만 시장과 관련돼서 건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잘 공략해 볼 만한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서연 전문가님한테도 한번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6월 초까지는 그래도 좀 시장을 보자라고 꾸준히 얘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7월 초. 7월 초인가? 6월 FOMC까지 6월 FOMC까지. 맞다. 근데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좀 봐야 됩니까, 저희? 자, 이게 6월 FOMC 딱 됐을 때 파월 의장이 어떤 대응을 하느냐. 부채 한도랑 엮여가지고 일이 꼬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하는 것은 금리를 이제 2번 올리겠다는 거고 네. 점도표가 3월 거 대비해서 6월 달이 2칸 위로 올라갔어요. 맞아요. 점이 많았던 부분 자체가. 그래서 연준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시각 자체가 좀 더 이제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시선이 바뀌면서 그때부터 시장이 좀 안 좋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리고 최근 들어서 부채 한도 협상 네가 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네. 미국의 IT 기업들이 신경도 안 쓰고 올랐었어요. 대표적으로 맞아요. 엔비디아 많이 올랐었고요.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하이닉스가 정말 강했었죠. 자, 근데 최근 들어보시면은 하이닉스도 그렇지만 특히나 최근에 사실 코스피에서의 외인들의 흐름 자체가 사실 좋지는 않아요. 오늘까지 포함해서 4일 연속 외인은 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금액적으로 1조 원 정도 규모가 외인들이 거의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좀 약간 걱정스럽기는 한데 기관들이 간만에 오늘 또 매수가 돌아서면서 잡아주고 있긴 하지만 네. 연기금만이 혼자 조금 강하게 좀 매수한 터라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원체 요즘 변심이 심하고 그간도 매도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저는 조금은 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고 하나 걱정인 게 뭐가 있냐면 비트코인이라는 게 화폐로 드디어 인정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오늘 보면 비트코인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다시 이제 자금 자체가 주식에서의 움직임이 가상화폐 쪽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거든요. 비트코인 자체가 원체 시장보다 강하게 움직이니까. 그러면 지금 다시 3만 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얼마 전에 2만 6천 달러.
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이고요. 시장에서 봤을 때 이때 비트코인도 금융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확실히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게 자금 쏠림 현상 때문에 특히나 아시아 진영에서 봤을 때 국내 시장 재미없거든요. 일본 쪽으로 자금 몰리잖아요. 지금 다시 또 어디로 가냐 인도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좀 가운데 껴가지고 버림받는 모습? 그렇다고 또 중국 쪽으로 가기도 좀 애매하고 뭐 물론 이제 블링컨 장관 중국이랑 좀 얘기하면서 풀어주려고 하고 있긴 하는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그래서 시장 쏠림 자체가 확실한 것은 만약에 이제 중국이랑 미국이 좀 풀리게 되면 또 그쪽으로 돈이 갈 거 아니에요. 국내는 안 와요. 이게 지금 계속 갈 것 같아. 약간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있어서는 시장에 조금 재미가 없을 것 같고요. 7월 달 봐요. 7월 달에 삼성전자 실적을 봐야지 그때부터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월 보통 7일, 8일 날 보통 실적 발표를 하니까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니까 그때 기점으로 해서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에 따라서 아마 움직임 자체가 시장의 방향성을 잡을 것 같고 뭐 예상치는 안 좋다고는 하지만 또 좋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그걸 까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한 10일 정도, 많으면 2주가량은 재미없는 시장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큰 네. 움직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차분하게 대응하셔야 되고요. 뭐 종목이 갑자기 올라갈 거란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당분간 없으니까 한 다다음 주 돼야 아마 방향성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짚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상자산의 가격이 또 오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흐름을 좀 방향성을 잡고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면밀하게 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나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김서윤 전문가님 노란톡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황 정확하게 봐주시는 두 분과 함께 노란톡 열고 이번 시간 시작을 해볼 텐데요. 두 분 노란톡 입장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장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최근 기관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포스코 DX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DX 오늘 마감가 10.17% 오르면서 16,68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거래 대금을 골든벨 울린 종목으로서 첫 번째 이름을 올려주었습니다. 최근 기관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 포스코 그룹주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세였는데 첫 번째 특징적인 종목은 포스코 DX 이야기 두 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김서윤 전문가님 퍼펙트 기관이라고 적어주셨고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은 생산 중심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포스코 생산 중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 김서윤 전문가님 기관의 러브콜을 제가 받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네, 요즘에 그 종목들 수급 봤을 때 사실 기관들의 수급을 기대를 개인적으로 하지만 그렇게 막 많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네. 뭐 오늘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를 좀 타서 들어오긴 했지만 그중에 종목들 몇 종목들에 좀 한정적으로 많이 몰려 있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근데 특히나 최근에 이제 포스코 계열에서 DX 같은 경우가 정말 많이 들어와요. 뭐 연기금부터 시작해서 뭐 금투, 투신 안 들어오는 곳이 없어요. 사모펀드까지 해서 싸그리 매수가 좀 들어오는 상황이고 외인들이 매도세를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 물량, 개인 물량까지 다 소진하면서 먹어치우면서 주가가 좀 끌어올려지는 모습이 좀 굉장히 강해요. 뭐 전체적으로 포스코 그룹도 같은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쉽지 않은 그 시장 상황에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좀 잡히는 모습이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도가 좀 굉장히 좀 강하기 때문에 한동안의 움직임이 기간의 매도 물량만 오버행 이슈만 없다면 상승 분위기를 타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보시면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어요, 사실.
매물벽으로 봤을 때 가장 두터운 매물벽 자체가 가격적으로 16,000원대예요. 여기 현재 가장 두껍게 형성이 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 전고점에도 4월 달 나와줬었던 19,000원대 포인트가 전고점이긴 한데 사실 윗꼬리가 좀 길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17,000 초반대, 17,500원 정도 자리를 돌파해 준다면은 거의 뭐 상승 분위기를 더 이어갈 가능성도 크지 않나라고 판단을 좀 합니다. 뭐 한동안은 계속 이럴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량 자체도요. 최근에 좀 다시 붙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많지 않던 거래량이었지만은 좀 붙어지면서 올려치는 모습이고 이렇게 된다면은 이게 포스코뿐만 DX뿐만 아니라요. 포스코 뭐 인터내셔널도 지금 최근에 굉장히 잘 가고 있잖아요. 네. 포스코 홀딩스도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거든요. 네, 잘 갔죠. 네, 오늘도 대형주 중에서도 굉장히 잘 간 대형주 중에 하나였습니다. 3% 이상 올라가고 있고 그룹 전체가 시너지를 받아서 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래서 뭐 2차 전지 쪽도 있고 로봇 쪽도 있고 이래저래 포스코 그룹이 한동안의 주목을 계속 받을 것이다. 시장이 사실 대형주 가운데서 사람들이 조금 수급적으로 좀 매수를 강하게 땡기기에 이만한 종목이 없는 것 같아요. 포스코 그룹 자체가. 그래서 저는 좀 더 간다의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기간 매도세만 없다면은 한동안은 좀 더 강할 수가 있으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좀 버텨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요즘 그렇지만 한번 주가가 튀기 시작하면요. 정말 많이 갑니다. 큰 대형주라도. 그래서 이게 그런 종목이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급하게만 대응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급하게 대응하지만 말자라고 다시 한번 코멘트를 정리해 주셨는데 기관의 수급이 훼손되지 않는 이상 좀 천천히 봐도 괜찮을 종목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 의견도 들어보죠. 포스코 생산의 중심 이렇게 네. 적어주셨는데 포스코 그룹주 뭐 전반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예, 포스코 이제 생산을 했었을 때 대부분 이제 스마트 팩토리 지금 현재로서는 예전에 이제 포스코 ICT였을 때는 굉장히 움직임이 좀 적었었거든요. 맞아요. 최근 들어와서 이제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제 이 홍보 영상을 좀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이런 이제 철강 생산에서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사람이 좀 많이 했었다면은 지금은 다 로봇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런 이슈로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뭐 로봇이라는 거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 저는 조금 예전부터 좀 나왔었던 내용들이라서 다른 내용들을 좀 찾아봤었어요. 그래서 상승할 만한 이슈들이 좀 몇 가지가 좀 더 있었는데 일단은 좀 1위 포스코 그룹사 1위 중국의 1위 정부채 기업하고 뭐 합작 투자 계약했다. 뭐 이 기사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었는데 포스코 DX도 이제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일단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매각을 했는데 뭐 그런 이슈로도 같이 옛날 이슈를 좀 엮어서 간 거일 수도 있고 오늘 좀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트윈 27년까지 뭐 3조 5천억, 3조 8천억 투자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있었는데 포스코 DX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트윈 쪽으로도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엮이긴 하는데 김선일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포스코 전반적으로 다 시세가 좀 좋기 때문에 생산에 있어서는 일단 포스코 DX가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라서 실질적인 면에서도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도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고 작년 1분기 매출도 4천억 정도 좀 넘게 나왔고 영업이익도 한 300억 가까이 좀 나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서 긍정적인 좀 평가를 좀 내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오늘 좀 수급상이 좀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네. 하루 이틀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은 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포스코 계열사가 이제 2차 전지 쪽, 이제 철강 쪽만 아니고 2차 전지 소재 쪽으로도 계속 좀 사업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의 그런 매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2차 전지와 철강 다 지금 좀 매출이 좀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포스코 관련주 쪽, 특히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포스코 퓨처엠 이쪽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나왔을 때 이 포스코 DX까지도 같이 계열사 쪽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지금 당장 이 종목을 따라가시라는 이런 말씀 좀 드리기보다는 네. 뭐 좀 약간 조정이 나왔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 DX에 대해서 두 분 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어주셨는데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너무 급하게는 접근하지 말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적당한 타이밍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들 어떻게 타이밍을 공략하는지 나도 궁금하다 하시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저희 전문가님들과 이 종목에 대한 공략법 나눠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앞서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좀 해드렸는데 두 번째 종목은 우리기술 투자입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죠.
네, 우리기술투자 오늘 장중에 급등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검색량 부분에서 골든벨을 울려준 종목인데요. 주가가 장기 바닥권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등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관련주로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돼서 오늘 주가는 1.37% 오르는 등 4,065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기술투자뿐만 아니라 이 비트코인 혹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종목들 오늘 전반적으로 들썩였다는 점 짚어드립니다. 네, 우리기술투자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질판을 들어 주세요. 자, 살펴보죠.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 희망고문이다 적어주셨고 우리 김선일 전문가님은 7.24% 적어주셨네요.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 먼저 이야기 들어보죠. 희망고문, 네. 고문이라는 거잖아요. 네. 더 안 가나요? 일단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상승했었던 이슈에 대해서 이제 말씀 좀 드리면은 네. 이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에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상장한다. 뭐 이런 상장 신청 때문에 비트코인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이제 뭐 실물 자산처럼 인정받는가 이게 좀 이제 관건이 됐었고 네. 이제 월가의 코인 거래소도 21일부터 정상 운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준 의장이 이제 가상 자산의 화폐로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되지 않냐 이런 발언까지 좀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상승을 좀 불러일으키는 뭐 일이 있었고요. 또 여기다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니까 비트코인 선물 매도를 걸었었던 물량들이 이제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이틀 사이에 한 20%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저는 이제 우리 기술 투자 입장에서는 업비트의 지분을 한 8% 정도 갖고 있어서 예전에 가상화폐 자산이 상승했었을 때 관련주로서 같이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만 실제로 지분 자체도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요. 지금 이제 거래 자체, 그러니까 예전에 이 거래소 자체는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예전만큼의 비트코인의 거래나 이런 가상화폐 거래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슈로 잠깐 뜨긴 했는데 뭐 그렇다고 비트코인이 여기서 뭐 2배, 3배 더 갈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정받고 이런 계기가 좀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좀 올라갔으니 가상화폐 자산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거에 따른 수혜로서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잠깐 이슈가 돼서 오늘처럼 갭상승하고 나서 좀 밀리는 경우는 있겠지만 우리 기술 투자가 뭐 우상향하면서 예전처럼 급등하는 추세 이거는 좀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늘 좀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거래 대금이 한 180억 정도 터졌거든요. 그래서 장기 이평선까지 건드리고 좀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거래 대금도 올리질 못해요. 거래 대금이 크게 들어오면서 뭐 매물 소화를 했다라고 했었을 때는 좀 모르겠는데 아직 뭐 이렇게 매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거래 대금도 아니고요. 앞서서 이 엄청난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매물대까지 다 소화하려면요. 엄청난 거래 대금이 좀 필요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물론 중간중간마다 이런 상승 시세가 한 번씩은 나오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때는 빠져나올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라고 좀 보고 있고 이 회사 자체의 매출이나 이런 걸로 봤었을 때는 다시 한번 예전에 급등하는 추세의 상승은 좀 기대하기 어렵고 당분간 좀 올라온다면 혹시나 또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와서 이슈가 돼서 좀 올라온다라고 했었을 때 뭐 크게 보더라도 한 5,000원 정도 선까지의 저항대 이 정도까지는 보실 수 있겠지만 요거를 넘는 상승이 좀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희망고문이다라고 단어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 의견도 들어볼게요. 숫자를 써주셨어요. 7.24%. 무슨 네. 의미입니까? 이게 우리기술 투자가 이 비트코인 관련한 국내 기업 있잖아요. 지분을 7.24% 들고 있어요. 지분. 그 가치가 한 4천억 정도는 돼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거의 뭐 조 단위의 가치였는데 네. 지금은 반토막이 나 있거든요.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요. 뭐 시장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뭐 근데 이제 사실 방금 말씀 주셨지만 이것도 사실 희망 고문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사실. 근데 조금 제가 올해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중국에서 21년도 때 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 굉장히 큰 규제를 했었어요. 채굴도 못하게 하고. 그런데 올해 초에 중국에서 가상화폐 거래소가 생겼단 말이에요. 뭔가를 이제 조금 풀어주는 분위기로. 그러니까 이게 원체 이제 알트코인도 시끄럽지만 중국 내에서도 규제 자체가 굉장히 셌단 말이에요. 하도 이제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방지하고자 꽉 잡아놨다가 이제 좀 풀기 시작한 그런 분위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직 완전 오픈된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중국 시장 자체도 좀 오픈이 된다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또 한번 뛸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굉장히 큰 폭으로. 그래서 뭐 1억도 간다 이런 말도 있긴 한데 먼 미래에 봤을 때 그럴 가능성도 저는 다시 한번 좀 10억도 간다는 얘기 있었죠. 그런 여러 개 될 것 같긴 하고요. 다만 이제 아직 그래도 완벽하게 자리를 잡은 상황은 또 아니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 조심하시고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인 연관성은 있지만 주가가 거기에 맞춰서 사실 급등을 할 가능성은 저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그리고 오늘도 사실 보면은 시가 대비해서 결국 많이 밀리고 끝났어요. 종가 자체가 오늘 최저가로 끝난 상황이거든요. 이건 좋지 않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면 만약에 빠르게 정리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정 길게 보실 생각이시라면 네. 사실 지금부터 사셔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시간적인 투자 기간을 좀 길게 보셔야 될 겁니다. 굉장히 길게 보시고 최소한 저는 2년 이상은 보시고 이 종목은 대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승부 보기 힘드니까 그것만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뭐 단기간의 급등에 따라 들어가시는 것은 좋지 않겠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차트적으로 모양을 봤을 때도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모양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해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근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으로 들어오셔서 저희 전문가님들과 종목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그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세 번째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상승하는 종목만 있는 건 아니겠죠.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걸까요? 6.54% 하락하면서 18,11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달 초부터 22일까지 꽤나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19.84% 급등을 한 바 있는데 주가 상승세가 계속되던 가운데 오늘 또 하락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살펴볼게요. 코멘터리 칠판을 들어주세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 실탄 장착 적어주셨고 우리 김선현 전문가님은 차익 실현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답을 내주신 것 같아요. 우리 김선현 전문가님 차익 실현. 네. 네. 딴 게 아니라 너무 많이 팔았어요. 오늘 보면 누가요? 외인 기관들이. 그냥 뭐 하루 종일 그냥 팔기만 했어요. 오늘 아침부터 해서 외인 던지고 기관 던지고 70만 주 이상씩 매도세가 좀 잡혔습니다. 그 물량을 고스란히 개인들이 매수가 좀 들어왔죠. 근데 차트 상황도 그렇지만 전형적으로 패턴 자체가 한번 쭉 올려치다가 내팽겨치는 모습들을 그간에 계속 보여왔어요. 4월 달에도 그랬고요. 3월 달에도 그랬고요. 1월 달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시작되면은 하락 자체가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다는 포인트가 좀 많이 보여요. 차트상으로도. 그래서 이번에 하락 나오면은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을 조금 열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그간에 이제 기관들이 상당 부분 많이 매수가 들어왔었어요. 보시면은 오늘 77만 주 매도세를 맞춰보자면 거의 한 일주일 이상 전부터 매수했던 물량들을 다 뱉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주가량 물량들을. 하지만 아직은 좀 더 남아있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외인들도 그렇고요. 이 물량이 소진이 되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더 위험한 상황은 외인들이 갑자기 매도를 더 할 경우가 저는 조금 리스크 하이하지 않나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외인들은 사실 매도 치면은 뒤도 안 보고 그냥 후려 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외인들 매수 물량이 최근에 한 달 동안 1,700만 주가량 매수해요. 기간도 400만 주가량 매수인데 기간은 400만 주가량 대비해서 70만 주는 굉장히 많은 수량이고 외인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혹여나 외인들의 매도세가 내일 상황에서 또 나온다 하면 이거 다시 바닥 라인 잡으면서 16,000원대까지 다시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우니까 현 구간에서 만약에 수익 실현을 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분할 매도 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들고요. 그렇지 않고 버티신다면 16,000원대 초반 정도까지 깨질 수도 있으니 그리고 다시 반등이 나올 테니까 그때까지 좀 차분하게 기다리셨다가
다음을 노리셔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말씀드려볼게요. 네, 지금 큰 하락에서 더 추가적인 하락이 보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 의견도 들어보죠. 실탄 장착, 이건 네. 또 무슨 뜻입니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바켓의 지분을 팔면서 2,700억 정도의 현금을 좀 보유했거든요. 네.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게 지금 소형 SMR, 소형 원전에 대한 투자도 있을 것이고 지금 수소 액화 플란트도 이제 준공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수소 터빈 쪽에도 이제 투자가 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투자를 위한 이제 현금을 확보했는데 뭐 유상증자를 한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지분 팔면서 이제 현금 확보해가지고 투자하겠다는 내용인데 뭐 이 두산이란 자체 이 계열사 종목들이 참 좀 미운 점들이 있어요. 이렇게 좀 고점을 좀 돌파할 듯 하다가 다시 좀 제자리에 갖다 놓고 이런 약간 차트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와서 보유하시는 분들 입장으로서는 좀 답답한 느낌을 좀 많이 받으실 거예요. 두산이라는 기업이 예전부터 좀 그래 왔으니까. 그래서 좀 뭐 예전에 이제 그 야구팀 좋아하시는 분들, 두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두산 투자하시면서 이제 야구 보면서 그냥 달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일단 좀 시간 지금 투자를 하는 개념이니까 좀 시간을 염두 두시고 장기 투자로 보신다면은 오히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점 구간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라인들 왔었을 때는 또 좀 매수를 좀 해 보시면서 좀 장기 투자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뭐 크게 좀 망할 회사도 아니고 이제 원전 쪽은 언제든지 또 이슈가 좀 될 수 있고 지금 뭐 그 동유럽 쪽 유럽 쪽 관련해서도 체코라든지 폴란드 쪽 원전 수주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런 게 또 뭐 계약이 좀 진행이 됐을 때는 또 원전 테마가 또 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시기까지는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포함해서 두산 그룹주들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에게는 시간이 약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특징적으로도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러한 종목들 나도 공략을 하고 있거나 혹은 할 예정인데 팁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톡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 특징적인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자, 네 번째 종목은 넥슨 게임즈입니다. 게임주들 오랜만에 얼굴을 좀 보는 느낌인데 마지막 종목 만나보시죠. 네, 넥슨 게임즈 오늘 10.67% 오르면서 24,9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넥슨 게임즈 국내외 흥행력을 입증한 블루 아카이브로 중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면서 게임 업계에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국내 대표 게임으로 좀 굳게 닫혀있던 한알령을 여는 첫 흥행작이 될 것인지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 만큼 넥슨 게임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소연 전문가님 파노가 깡패다 적어주셨고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거 프로그램명 아닙니까? 네, 우리 뭐 넥슨이 달라졌어요. 이건지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3대 N 게임 회사가 있죠. 뭐 넥슨, 그리고 NC소프트, 넷마블 네. 이런 애들이 있는데 올해 게임주들이 죄다 죽을 썼어요. 그래서 게임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소가리를 하고 있을 텐데 네. 그나마 좀 독보적인 게 이 넥슨 게임즈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블루 아카이브가 일단 일본에서 가져온 게임인데 2년 전에 이미 좀 출시했던 게임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왔고 이제 중국의 판호를 받아서 이제 CBT 클로즈 베타 서비스에 오늘 들어갔는데 이제 클로즈 베타 서비스에 들어갔더니 갑자기 사전 신청하시는 그 중국인들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거 좀 잘 먹히나 보다. 이렇게 좀 시장에서 받아들여서 오늘 좀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원래 이제 CBT 나왔을 때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주가를 바닥을 치면서 이제 급락이 좀 나와서 저번에 방송에서도 저희가 한번 좀 언급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블루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인기가 좀 보증된 게임이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잘 먹히는 것 같고 이미 좀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게임 에픽 세븐이라는 게임도 중국에 이제 미리 지금 출시해 있는데 좀 에픽 세븐 같은 경우에는 이 블루 아카이브보다 약간 좀 떨어지는 퀄리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도 매출 순위가 10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지금 인기가 좀 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블루 아카이브가 이제 중국에서 출시됐었을 때 이제 매출이 확실히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넥슨에서는 이제 블루 아카이브만 있냐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출시되는
예정된 게임만 해도 아직 4가지가 더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게임주들이 막상 이제 오픈을 했었을 때 실망감이 좀 빠지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제 신작 게임 라인업도 계속 받쳐주고 있고 어느 정도 이게 확실한 IP를 갖고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든다. 이 블루 아카이브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든다. 그리고 뭐 그 키덜트 분들이 네. 이 피규어 같은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규어도 제작해서 이제 굿즈 같은 것도 그러니까 이 IP를 가지고 여러 개의 매출을 좀 낼 수 있다라는 또 기대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고 있고 이게 따라서 이제 넷마블이라든지 우리나라 다른 뭐 데브 시스터즈도 이미 좀 판호를 좀 받았기 때문에 뭐 쿠키럼도 이제 나가서 이제 뭐 매출이 좀 늘어난다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나라 게임주들 다시 한번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요.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한번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길게 좀 횡보 구간을 좀 거쳤었던 주가 바닥권을 좀 박박박박 기다가 이제 한번 상승 시세가 나왔을 때 이제 이때부터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가졌어요. 이때부터 블루 아카이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판호 받았는데 이때 상승이 좀 나올지 아닌지 CBT가 나왔을 때 이제 반응을 좀 봐야 되는데 좀 예상보다 반응이 좀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 장기간의 박스권 자리를 다시 한번 뚫어주면서 이제 상승 2파가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때 이제 전고점 자리 구간까지 뭐 한 27,500원에서 한 26,000원 정도 되는 구간까지는 한 번 더 시도해 보지 않을까. 지금 시장에 거래 대금도 좀 들어와 주면서 끌어와 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나쁠 게 없다. 그래서 CBT 끝나고 나서 이제 정식 오픈할 때까지는 이 넥슨 게임즈가 좀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넥슨 게임즈에 대해서 우리 넥슨이 달라졌어요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드렸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게임주들 최근에 정말 조용했는데 넥슨 게임즈가 그 침묵을 깨워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김선은 전문가님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네. 좀 여기 계신 분들 다 게임 사랑하지 않습니까? 네. 뭐 저희 세대가 이제 PC가 처음 생겼던 세대이기 때문에 PC방 세대. 40대 이제 초중반 뭐 이제 후반 이쪽 세대가 그래서 많이 뭐 PC방도 그때 처음 많이 생겼던 세대이다 보니까 네. 볼거리가 굉장히 좀 재밌었죠. 뭐 맨날 농구 축구하다가 갑자기 컴퓨터라는 게 생겨서 PC방이 생기니 신세계였겠어요.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게임에 대해서는 원체 많이 해보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근데 중국 시장에 대한 그 매출 포인트가 원체 크다 보니까 판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정말 이제 중국에서도 자기들 맘대로잖아요, 솔직히. 판호 줬다가 안 줬다가 판호 하나에 목숨 걸고 원체 유저가 많다 보니까 매출에 대한 포인트가 또 원체 크다 보니까 그런 그림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보면은 조금씩은 이제 너무 이거를 옥죄할 수는 없다 보니 중국 입장에서도 무조건적으로 뭐 반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씩은 풀어주는 모습이 좀 나와주면서 게임사들이 그에 따른 좀 혜택을 좀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답답한 것은 대형주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NC 같은 경우나 뭐 넷마블 같은 경우가 아직은 움직임이 너무 없는 상황이고 네. 특히나 국내 대장주로 하면 무조건 NC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NC 같은 경우에도 TL 같은 경우도 완전 엉망인 상황이고 네, 게임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현재까지는 진짜 너무 심각한 상황. 왜 항상 답이 좀 문제인 게 뭐냐면 답답한 게 뭐냐면 뭐 블리자드 같은 게임도 보면은 디아블로 4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인기를 끌잖아요. 글로벌적으로. 충분히 그럴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됨에도 불구하고 시도 자체를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계속 수년째 이제 그 틀에 박힌 게임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같은 거 보면 NC 같은 것도 봤을 때는 블리자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나왔을 때 그 이후로 와우 아이온이라는 게임이 나오면서 주가가 정말 많이 갔었어요. 지금은 이제 리니지 M이란 모바일 이후부터 해서는 주가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계속 찍어내는 듯한 게임들. 근데 국내 모바일 게임 회사들도 보면은 다 NC 게임 따라하는 것밖에 안 보이고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탈피하는 모습이 오히려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가 좀 보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게임들 중에 보면은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그런 게임들도 나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타 또 추가로 몇몇 게임들도 보여주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도 자체를 국내 게임사들이 좀 바꿔주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고요. 주가가 그래도 넥슨 게임즈가 국내에서 게임주로서 지금 차트만 보면 대장주 모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빨리 좀 추가 상승이 나와준다면 다른 게임 회사들도 정신 차리면서 또 새로운 모습 보이지 않을까.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 전반적으로 흐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우리나라 게임주들 다시 한번 기지개를 켜기를 바라는 마음 담아서 마지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을 움직였던 특징적인 종목들 모두 만나봤는데요. 오늘 또 골든벨을 울린 주인공이 있다고 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또 명예의 주인공이 탄생을 했습니다. 골든벨을 울려주셨는데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 네. 마녀공장으로 또 10%가 수익률이 넘었습니다. 네. 네, 함께 공략해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빠르게 좀 수익을 가져오신 건 아닙니까? 네, 그렇죠. 설명드린 지 얼마 안 됐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는지 살짝 리뷰해 주시죠. 일단 마녀공장은 그때도 말씀 좀 드렸지만 이제 클렌징 폼으로 국민 클렌징 폼으로 유명한 네. 뭐 회사에서 만든 뭐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라고 말씀 좀 드렸고 지금 화장품 관련주 쪽이 좀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 딱히 없었다가 갑자기 이제 중국과 미국이 좀 화해 모드로 들어가면서 중국의 이제 소비주들이 상승이 좀 나오면서 화장품들이 갑자기 좀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일단 이게 뭐 바로 매출에 뭐 연관된 건 아니죠. 그냥 단기적인 이슈에 의해서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저도 이제 추천드린 날 이후로 좀 약간 조정을 좀 받았다가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저점에서 이 상한가 들어갔었던 첫날 이 첫 상한가 들어갔던 자리를 좀 이탈하면서 좀 위험한 모습을 좀 보여줬다가 뉴스가 나오면서 미국과 중국이 좀 화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이틀 연속 좀 급등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좀 이틀 정도는 이제 테마성으로 급등이 좀 나왔다가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이 뭐 회사가 여기에서 끝난 건 아니라고 좀 봐요.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도 매출을 봤었을 때 다시 한번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은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뭐 골든벨이 울렸기 때문에 이제 더 뭐 제가 말씀드릴 이유는 없겠지만 일단 뭐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을 때는 지지하는 구간을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화장품 관련주 쪽에서는 올해보다는 이제 내년이 더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이제 중국에만 많이 매출 의존도가 높은 이 화장품 회사들이 네. 일본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그 중동 쪽에서도 매출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유럽 쪽에서도 많이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다 K-팝의 영향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연예인들이 진출하면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좀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는데 뭐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고가 브랜드는 아니다 보니까 뭐 그렇게 뭐 그 유럽 분들보다는 오히려 좀 일본 분들이나 중국 분들이 좀 많이 쓰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 가격대로서는 저는 조금 좀 내려왔을 때는 메리트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원래 공모가 대비해서는 따상을 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좀 거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조금 지금 상장 첫날 사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물려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좀 횡보 기간은 거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면은 다시 한번 저는 이 가격 이상으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좀 보입니다. 네, IPO 한파를 뚫고 또 따상에 성공한 마녀공장이었죠. 굉장히 힘이 세다고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했는데 이 이상의 수익률을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으니 추가적으로 마녀공장에 대해서 궁금하다, 나도 수익을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금종욱 전문가님 노란톡에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QR코드뿐만 아니라 QR코드로 입장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계셔서 문자 샵 0082번도 열어두고 있을 예정이니까 전문가님들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전문가님들이 히든 종목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김선현 전문가님 오늘 또 준비해 주신 종목 힌트 3가지로 정리해 주시죠. 첫 번째 힌트. 첫 번째 힌트는 VR이라고 이렇게 고글로 써가지고 네. 난리지 않습니까? 화면 애플 보는 때문에. 거 있죠? 네. 네, 뭐 애플도 출시를 했는데 애플은 거의 뭐 그 이상을 넘어가는 제품이고 500만 원인데요. 네. 비쌉니다. 뭐 살 수는 있지만 왜 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누구나 살 수 있지만 네. 그래서 많이 고민은 되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누가 있다면 한번 빌려는 써보고 싶은 약간 좀 저도요. 그런, 생각이 좀 사주시면 안 있긴 한데 되나요? 저희 빌려 써보게? 방송국에서 사가지고 이거를 한번 이제 보여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넘긴다? 아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방송국에서 제작비로 사서 아. 한번 홍보를 한다면 아마 인류 방송사라면 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게 힌트가 중에 하나고
이 종목이 사실 배당을 그리 잘 안 하는데 올해 반기 배당을 좀 합니다. 그래서 오. 6월 30일 배당 기준일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나 이거를 보죠? 전에 주식을 사시게 되면 배당이 나옵니다. 오. 그래서 배당을 받으시면 되고 주가 당연히 바닥이고 요건 힌트가 안 나갔던 건데 네.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맞춰요? 올해 아마 이 종목이 사상 최대 매출이 나올 겁니다. 이걸 어떻게 작년에 그랬고요. 네. 그만큼 좋다는 거죠. 1분기 순이익만 그대로 분기마다 유지만 돼도 사상 최대 순이익이 나옵니다, 올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힌트는 네. VR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아시겠지만 게임주 아. 이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면 충분히 이해되실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 신작 게임들이 최근에 좀 출시가 좀 되고 있고요. 이 회사는 조금 뭐 기타 다른 대형 게임사들이 이제 MMORPG 게임들을 만드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여러 게임들을 많이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야구 게임도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네, 매년 4월마다 아주 그냥 신나게 출발하죠. 그것도 있고 뭐 이래저래 뭐 6월 달에 새로 출시하는 뭐 게임도 있고요. 여러 게임들이 또 많이 있는데 이게 좀 다변화가 되어 있어요. 하나로 몰려 있지 않고 게임 스타일 자체가. 그래서 매출이 좀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신용 등급도 굉장히 좀 높습니다. A 등급을 갖고 있을 정도로 좋은 회사이기도 하고 뭐 주가가 원체 좀 바닥에 있다가 이제서야 좀 반등이 좀 나오는 그림이 있어서 충분하게 저는 크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직 큰 수급은 아닌데 거래량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기관들이 최근 며칠 동안 조금씩 매수 대응을, 순매수 대응을 해주면서 서서히 좀 늘리고 있지 않나. 그래서 기관들이 좀 대응이 나와주면서 거래량이 크지는 않지만 종목이 약간의 방향을 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반등이 좀 나와준다면 짧은 기간 안으로도 충분하게 10에서 20% 수익은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펄어비스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맞아요. 지금도 잘 가고 있어요. 종목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속 수익 중이거든요.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에 못지않게 좀 주목을 받을 것 같고 중국 판호도 조금씩 풀리는 분위기라 그래서 좀 그에 따른 혜택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형 게임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관들의 러브콜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아마 주목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힌트는 회사 이름이 앞에는 똑같고 뒤에 홀딩스라는 회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옛날 이름이 게임빌이었고요. 이 회사가 게임빌을 먹었죠. 그렇게 힌트 드리면 아마 이제 다 아시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정말 친절하게 세 가지 힌트보다도 뒤에 있는 힌트들이 더 직접적이고 중요했네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게임주 관련돼서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는데 VR 그리고 바닥이고 또 분기 또 배당 관련돼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종목인 것 같고요. 특별 분기 배당을 실시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힌트를 좀 드렸는데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앞에서 캐치를 하셨을 것 같고요. 내가 생각하는 그 종목이 맞는지 이 종목으로 어느 정도 수익까지를 바라보는 게 좋을지 이런 전략이 또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 김선윤 전문가님 노란톡 들어오셔서 게임에 진심인 분입니다. 게임에 살아있는 교과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게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드리리라 생각이 듭니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이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로 김선윤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골든벨의 주인공 금종욱 전문가님의 네. 히든 종목도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네. 힌트 날려주시죠.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 네. 김선윤 전문가님이 그 히든 종목으로 주셨던 종목을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그 종목을요? 네. 오. 그래서 기관뿐만 아니라 두 분의 러브콜을 동시에 저도 받는데요. 힘을 잠깐 실어드릴게요. 진짜 게임의 진심이야. 저도 게임이 진심인데 그 VR 게임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그 VR 앱스토어가 따로 있어요. 맞아요. 네, 거기서는 출시한다고. 네. 게임 자체에 판호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영문 이름으로 충분히 올려서 바로 매출 낼 수 있고 오. 여기서 나온 게임이 그 앱스토어에서 1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 그래서 충분히 좋은 회사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네. 정말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다 게임에 정말 진심이네요. 네, 눈물 납니다. 네, 그래서 금전원 전문가님이 예. 오늘 준비해주신 종목. 약간 좀 오지랖이었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 좋습니다. 종목에 다시 한번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숨은주의 조선주의 숨은 보석이다. 갑자기 조선주로 그 네, 부회. 저는 이제 네. 조선주로
갑자기 급선회했는데 최근에 이제 조선주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많이 보였어요. 맞습니다. 소리 네. 없이 이제 강하게 치고 올라왔는데 이미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선주를 추천드리긴 좀 어렵고요. 예, 그래서 이미 이제 조선주 쪽에서도 이제 관련 있는 LNG선 쪽 관련된 종목을 좀 추천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LNG선. 예, 이쪽은 이제 최근에 이제 LNG 가격이 또 상승을 하기도 했는데 좀 일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러시아가 이 가스를 잠궈버리면서 전쟁한다고 가스 잠궈버려가지고 그때 갑자기 폭등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작년 겨울쯤에. 네. 그래서 그때 이제 LNG선 가격이 좀 많이 올랐었고 수주도 많이 늘어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발주들이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끔 이 LNG 가격이 팔리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급등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슈가 나왔을 때 이런 이 종목이 이제 수혜를 받아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5년 전 지금 우리나라에서 5년까지 이 LNG선을 거의 다 독점하다시피 했어요. 이 LNG선 만드는 것만 가지고도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매출 성장도 어느 정도 보장돼 있고 조선주들도 한번 이 수주를 따오면은 좀 오랜 기간 좀 발주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시총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일단 대형주에 비해서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해서 이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네. 지금 시장에서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내실 분들은 좀 저점에 있는 종목들 좀 모아가는 매매보다는 이미 좀 상승한 이후에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좀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좀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근에 거래 대금이 좀 들어오면서 시장에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좋지 않을까 했는데 이 종목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 이제 한 달간 사이에 봤었을 때 굉장히 많은 거래 대금이 좀 터져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일봉상으로 봤었을 때도 저점을 계속 이렇게 올려주는 21선 자리를 계속 지지하면서 올라와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차트적으로도 한 번 더 고점 자리를 뚫었을 때 슈팅이 나온다면 충분히 골든벨을 울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하고 내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베트남을 좀 방문하시는데 여기서도 이제 이 LNG선 관련해서 MOU를 체결할 수 있다. 이제 이분이 또 가실 때마다 뭐 하나씩 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렇죠. 선물 하나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또 이슈들이 좀 몇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LNG 관련해서는 이슈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다음 방송하기 전까지는 한번 이 종목이 또 골든벨을 울릴 수 있을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히든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내일 이제 아침에 제가 이 종목에 대한 타점 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게임주에 힘을 실어주셔가지고 게임 주려나 했는데 뱃머리를 돌려서 조선주 숨은 보석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LNG선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자세하게 차트적으로도 보여드렸는데 정말 지금 잘 가고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종목이네요. 일주일 내에 또 승부가 날 수 있는 확률이 큰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그 종목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종목명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노란톡 어떻게 하면 입장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셔서 큰 화면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저희 전문가님들의 히든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금종욱, 김선윤 전문가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전문가님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노란톡 활짝 열려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사칭 피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 이 점까지 유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저희 전문가님들 노란톡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쉬었다가 베스트트레이딩맨 2부 주식반장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